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떨려왔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이번 안전 개선안인데요. 정숙이 자료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정숙이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숙이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 기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임원들도 서로 수군거릴 뿐이었죠. 말 안 들려? 입 다물라고 했잖아. 순자가 테이블을 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접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회의가 계속됐지만 아무도 정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숙은 구석에 앉아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어요. 순자가 지나가며 어깨를 일부러 부딪혔죠. 쓸모없는 것. 순자의 독설이 등에 꽂혔습니다. 정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복도로 나오니 청소 아주머니가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아이고. 갑자기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디뎌 넘어진 거였어요. 정숙이 재빨리 달려갔죠. 어머, 괜찮으세요? 정숙이 아주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주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바지가 찢어져 상처가 깊어 보였죠. 정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래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다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하세요? 가시죠. 정숙이 아주머니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치료비까지 내드리고 택시비도 드렸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이에요. 정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아주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로비에 미선이 서 있었어요. 미선의 표정이 복잡했죠. 정숙아, 너 대체 왜 그렇게 참고 사니? 미선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로비 구석으로 미선을 이끌었죠.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정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미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한 뒤 속삭였죠. 사실 증거를 모으고 있어. 뭐? 무슨 증거? 미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 회사 뭔가 이상해. 회계장부도 그렇고 비자금도 있는 것 같아. 기호가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날린 것도 알아냈어. 정수가 위험한 일 하지 마. 그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데. 미선이 걱정스럽게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더는 못 참겠어. 시어머니한테 맨날 모욕당하고 남편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들 못 낳는다고 매일 구박받아. 정숙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5년간 쌓인 한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미선이 정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그래도 조심해. 순자 이사님이 알면 큰일 나.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알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순간 순자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숙을 노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또 수다 떨고 있었어?
일이나 제대로 해. 월급 도둑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타올랐죠. 언젠가 이 모든 걸 끝낼 거라는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가 정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 10시 회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정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죠. 서버 펜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호의 이메일 폴더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한 거였어요. 비트코인 거래소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5억 원? 회사 자금으로?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호가 회사 돈 5억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린 거였어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캡처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숙이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기호가 들어왔죠. 당신 여기서 뭐해? 기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손에는 출력한 서류가 들려 있었죠. 기호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정숙이 서류를 기호 앞에 던졌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 내역이었어요. 차트는 곤두박질 쳤고 잔액은 제로였죠. 기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 오해? 회사 돈 5억을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도 몰래?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기호가 다가와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정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히 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자수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 정숙이 기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기호가 녹음기를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다 녹음했어. 당신이 지금 한 말도, 회사 돈 횡령한 거 인정한 것도. 너 미쳤어? 감히 남편한테? 내가 누군지 알고? 기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편? 당신이 나를 아내로 대한 적이 있어? 엄마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고 나한테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정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기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수가,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 당신 스스로 해결해. 난 더는 당신 뒤치다꺼리 안 해. 이번엔 당신이 책임져. 정숙이 서류를 챙겨 서버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기호가 문을 막아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이거 밖에 알리면 당신도 끝이야. 내가 당신 이름으로 한 거라고 할 거야. 엄마도 내 편일 거야. 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증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기호의 위협이 더는 무섭지 않았어요. 정숙은 기호를 밀치고 나갔죠.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줄게.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 안 그러면 내가 하겠어. 정숙의 마지막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기호는 서버실에 혼자 남아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숙은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련했죠.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숙이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호와 순자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어머니도 오셨네요. 정숙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탁 올려놓았어요. 기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기호 씨가 회사 돈 5억을 횡령한 증거예요. 어머니께서 처리하세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를 정숙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내가 회계 조작한 증거야. 감옥 가기 싫으면 이혼해.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위조된 거였죠. 이건 조작이에요.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기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죠.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분위기가 정숙을 압도했습니다. 가죽 소파와 원목 책장이 위압적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정숙이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정숙 씨가 수집한 증거들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이만큼 준비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정숙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3개월간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증거였죠.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를 보니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네요. 전문가가 봐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건 위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전 토목공학 전공이지 회계는 잘 몰라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이 떨려 물잔을 잡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예요. 이 서류들에는 정숙 씨의 도장이 찍혀 있고 날짜도 정확해요. 심지어 정숙 씨의 컴퓨터 로그 기록까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5년간 그 집에서 당한 게 얼마인데.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벽시계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30%도 안 됩니다. 환경건설 같은 중견기업이 상대라면 더욱 어려워요. 그쪽 변호사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30%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댈 곳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고 남편이 부대표잖아요. 회사 내부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증인도 다 그쪽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호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건 사실이잖아요. 5억이나 되는 돈을. 정숙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그 증거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겁니다. 남편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람했잖아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오히려 정숙 씨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5개월간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였죠. 창밖에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이혼하고 끝내야 하는 건가요? 빈손으로? 제 조언은 차라리 깨끗이 이혼하고 새 출발하시는 겁니다. 위자료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상해 보겠어요.
최소한 1천만 원은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자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포기해야 하죠? 이건 정의롭지 못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함과 억울함이 뒤섞였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쪽이 유리한 게 세상이에요. 정숙 씨도 앞날을 생각하셔야죠. 아직 젊으시잖아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더 실력 있는 분을. 어느 변호사를 만나도 비슷한 답을 들으실 겁니다. 오히려 소송이 길어지면 정숙 씨만 더 힘들어져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예요.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의는 죽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원룸의 작은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숙은 빨간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테이블 위에는 라면, 그릇과 빈 커피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30%도 안 된다고 했지. 그것도 과대평가일 거야.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커피잔이 비어 있었어요. 벌써 5잔째였죠. 카페인 과다로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눈도 따가워 비볐어요. 화면에는 기호의 횡령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거래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였어요. 3개월간 밤낮 없이 모은 결과였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쓸모없다니. 정숙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 정숙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어 내려갔어요. 검찰 고발, 국세청 신고, 노동부 진정, 금융감독원 제보. 하나씩 체크하며 검토했죠. 각 기관의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오늘만 3번째 부재중 전화였죠. 정숙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아빠한테 기댈 순 없어.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지. 36살이나 먹고 아빠한테 손 벌릴 순 없어. 정숙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충청도에서 조용히 사시는 아버지를 괴롭힐 순 없었죠. 은퇴하신 후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했어요. 며느리가 시댁과 싸워 이긴 판례를 찾았죠. 하지만 대부분 패소였습니다. 성공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선례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돼. 정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환경건설의 비리를 더 파헤치기로 했어요. 탈세, 부실 시공, 뇌물, 산재 은폐. 뭔가 더 큰 증거가 있을 거였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USB를 꺼내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USB에 나눠 저장했어요.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미선에게, 하나는 집 천장 속에 숨기기로 했죠. 클라우드에도 암호화해서 올렸습니다. 시댁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끝까지 가는 거야.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컴퓨터 폴더를 정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했죠. 타임라인도 작성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죠.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죠. 정수가 힘내. 할 수 있어. 넌 강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회사에 가야 했죠.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진에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가방에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예비 배터리도 챙겼어요. 수첩에는 오늘 확인할 사항들을 적었죠. 회계장부, 거래처 명단, 비자금 계좌, 급여 명세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3개월. 그 안에 모든 걸 끝내겠어. 시댁을 무너뜨리겠어. 정숙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죠.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정법원의 무거운 공기가 정숙을 감쌌습니다. 기호가 옆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혼 숙려기간을 신청하시는군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판사님. 3개월간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대신 재산 분할은 포기하겠습니다. 기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판사님, 빨리 끝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앉으세요. 정숙 씨가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면 숙려기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판사가 기호를 제지했습니다. 정숙이 기호를 돌아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3개월이면 충분할 거예요. 정숙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기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했죠. 3개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카페에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숙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미선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죠. 미선아, 부탁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정숙아, 이건 너무 위험해. 순자 이사님이 알면 나도 잘릴 거야. 미선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정숙이 미선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알아. 하지만 너 없이는 못해. 전산실 비밀번호랑 비밀 창고 위치만 알려줘. 정숙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탈세 증거, 부실 시공 자료, 노동자 사망 은폐 문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미선의 눈이 점점 커졌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나도 몰랐네. 그래서 더 파헤쳐야 해. 이대로 둘 순 없어. 정숙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죠. 정숙아, 넌 정말 용감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미선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정숙에게 건네며 속삭였어요. 여기 전산실 백도어 프로그램이야. 비밀번호는 매주 바뀌는데 이걸로 우회할 수 있어. 미선아, 정말 고마워.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선이 정숙을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조심해.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난 내 편이야.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연대의 힘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복도를 살피며 자료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열쇠는 미선이 몰래 복사해 준 거였어요. 자료실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수십 개의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죠.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정숙이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2018년도 장부는 어디 있을까? 10년 전 자료까지 다 봐야 해. 정숙이 캐비닛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라벨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가며 연도를 확인했죠. 거미줄이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세 번째 열맨 아래 서랍이었죠. 캐비닛 서랍을 열었습니다. 쇠냄새가 났어요. 두꺼운 장부들이 가득했죠. 정숙이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토목공학도 수학이 기본이었죠. 이상한데? 이 금액이 왜 여기 있지? 정숙이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했어요. 10번을 다시 계산해도 맞지 않았죠. 200억 원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부를 뒤로 넘기니 메모가 있었어요. 유령회사다. 이게 바로 비자금 조성수법이야. 정숙이 다른 장부를 뒤졌습니다. ABC건설, XYZ 개발, 123산업. 실체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주소를 보니 모두 같은 건물이었죠. 환경건설이 이 회사들의 매달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었어요. 정숙이 노트에 회사 이름과 금액을 적었죠.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무음 모드로 설정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찰칵, 찰칵. 셔터 소리 없이 촬영됐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찍었어요. 날짜, 금액, 서명까지 놓치지 않았죠.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얼어붙었어요. 문 쪽을 바라봤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둣발 소리였어요. 경비원이 신는 운동화 소리가 아니었죠. 누구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경비원 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이 재빨리 서류 더미 뒤로 숨었어요. 캐비닛 사이 좁은 틈에 몸을 구겨 넣었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전등도 껐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빛이 자료실을 훑었죠. 정숙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문이 잠겨 있어야 하는데. 아까 점검했을 땐 잠겨 있었는데. 경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정숙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죠. 정숙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소리조차 참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의 전화였어요. 벨소리가 크게 울렸죠. 그가 받으며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주차장에 사고요? 알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특별 장부였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었습니다. 구청 건축과장 박모 씨 3천만 원, 세무서 팀장 김모 씨 5천만 원, 노동청 과장 이모 씨 2천만 원. 이름과 금액, 날짜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있었죠.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걸로 다 끝낼 수 있어. 정숙이 흥분했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이 정도 증거면 환경건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죠.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60% 남아 있었어요. 아직 충분했죠. 서류를 들고 복사기로 갔습니다. 복도를 확인한 뒤 재빨리 움직였어요. 복사실에 아무도 없었죠.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복사기가 웅웅거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벽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제발 좀 빨리. 정숙이 초조해했습니다. 복사기가 고장 난 것처럼 느리게 느껴졌어요. 종이가 걸렸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다시 복사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장을 복사하는 순간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김치찌개 끝내줬죠? 직원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서둘러 원본을 챙겼어요. 복사본은 서류 사이에 숨겼죠. 자료실로 뛰어갔습니다. 원본을 제자리에 넣었어요. 캐비닛을 잠그고 나왔죠. 자료실을 나오는 순간 순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어요. 정숙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죠. 여기서 뭐 했어? 왜 땀을 흘려?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자료실이 너무 더워서요. 정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순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숙의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이 두툼했죠. 가방에 뭐가 들었어? 보여봐.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제 개인 서류예요. 이혼 관련 서류들이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숙을 밀치고 지나갔어요. 일이나 제대로 해. 월급 도둑년. 곧 쫓겨날 텐데 뭘 그리 열심히 해? 순자가 지나갔습니다. 정숙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정숙이 화장실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복사한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200억 탈세의 결정적 증거였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밤 9시 환경건설 건물에는 불빛이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전산실 앞에 섰어요. 미선이 준 USB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정숙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비밀번호 우회에 성공했습니다. 전산실 문이 열렸어요. 서버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숙이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죠.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유령회사, 차명계좌. 검색어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떴어요. 정숙이 하나씩 열어봤죠. 대부분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정수가 빨리 해. 순자 이사님이 아직 안 가셨어. 알았어. 조금만 더. 정숙이 더 빨리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어요. 극비라는 이름이었죠. 클릭하니 암호를 요구했습니다. 미선아, 이거 암호 알아? 잠깐, 내가 해볼게. 미선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격리부에서 쓰는 암호들을 시도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폴더가 열렸죠. 대박, 이거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유령회사 거래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계좌번호, 송금 날짜, 금액까지. 10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죠. 총액이 500억을 넘었습니다. USB를 꽂고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어요.
진행률이 느리게 올라갔죠. 50%, 60%. 누가 와? 미선이 속삭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화면을 봤죠. 80%.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정숙이 간절히 빌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90%. 미선이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죠. 기호 부대표야. 미선이 겁에 질렸습니다. 정숙이 재빨리 판단했어요. 95%. 포기할 수 없었죠. 미선아, 나가서 시간 좀 끌어줘.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호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화면을 응시했죠. 98%, 99%. 완료. USB를 뽑았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어요. 문 뒤에 숨었죠. 기호가 전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한데? 불이 켜져 있네. 기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숙이 숨을 죽였어요. 기호가 나가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선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죠. 정수가, 우리 성공한 거야? 응, 이제 시댁을 끝낼 수 있어. 정숙이 USB를 꼭 쥐었습니다. 500억 비자금의 증거가 손안에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죠. 미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외근이라고 보고하고 나온 거였어요. 가방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오후 3시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부터 가보자. 정숙이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보였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죠.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입주민 대표였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안전 진단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러 왔어요. 정숙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입주민 대표의 눈이 빛났죠. 정말이세요? 드디어 전문가가. 우리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요. 환경건설이 지은 건데 하자가 너무 많아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정숙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균열이 심해요. 벽, 천장, 바닥 할 것 없이. 비만 오면 누수가 생기고 겨울엔 난방이 안 돼요. 정숙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대표가 정숙을 이끌고 아파트 곳곳을 보여줬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여기 보세요. 기둥의 균열이 이렇게 심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정숙이 균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철근이 부족한 게 분명했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부실 시공이 확실하네요. 철근을 30%는 빼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환경건설은 문제 없다고만 하죠. 대표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정숙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균열의 폭을 재고 위치를 기록했죠. 혹시 다른 입주민들 진술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들 화가 나 있어서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대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연락했어요. 10분 후 관리사무소에 사람들이 모였죠. 20명 넘게 왔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이었어요. 우리 집은 천장에서 물이 새요. 장마철엔 양동이를 놓고 살아요. 수리해달라고 해도 임시 방편만 하고 가죠. 한 주민이 증언했습니다. 정숙이 녹음기를 켰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죠.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난방비가 2배로 나와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요. 한 달에 3번은 멈춰요. 정숙이 모든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한 젊은 주부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이거 우리가 환경건설에 보낸 하자 신고서예요. 150건이 넘는데 제대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숙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훑어보니 심각한 하자들이었어요. 구조적 결함, 누수, 단열 불량, 모두 부실 시공의 증거였죠. 이 자료들 복사해도 될까요? 가져가세요. 원본도 드릴게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입주민 대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구석에 있던 한 노인이 다가왔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사할 때 인부가 추락사했어요. 3명이나. 그런데 환경건설이 쉬쉬하고 넘어갔죠.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라고 했죠.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다 떨어졌는데 병원도 안 갔어요. 그냥 사라졌죠. 노인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정숙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살인과 다름없는 일이었죠.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나이가 80이라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죽기 전에 진실은 밝혀져야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노인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한 거였죠. 아파트를 나오며 정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죠. 환경건설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환경건설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정숙이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부실 시공의 증거와 증인들. 완벽한 한 방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정의가 승리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환경건설 뒤편의 비밀 창고 앞에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미선이 알려준 주소였어요. 인적이 없는 공장 지대였죠. 가로등도 꺼져 있어 어둠이 짙었습니다. 정숙이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창고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미선이 준 열쇠를 넣었죠. 삐그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서류는 어디 있을까? 정숙이 박스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계약서들이었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한참을 뒤지다 구석에서 검은색 캐비닛을 발견했습니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빨간색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외국인 남자의 얼굴이었죠. 베트남 국적의 응우엔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5살. 추락사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증거야. 정숙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도장이 없었죠.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 다음엔 은폐 지시서가 있었어요. 순자의 서명이 선명했죠. 시신은 야산에 안매장할 것, 가족에게는 실종 처리할 것.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파일에는 또 다른 노동자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호세, 32살,
안전장비 없이 15층에서 작업하다 추락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역시 암매장됐습니다. 세 번째 파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수아르토, 28살. 3명 모두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어요. 가족도 모르게 사라진 거였죠. 정숙이 서류를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때 파일 뒤쪽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죠. 순자가 기호에게 보낸 메모였습니다. 이번 건도 조용히 처리해. 보상금은 없다. 불법 체류자니까 신고도 못한다. 정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댁의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들에게 노동자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돈만 중요했습니다. 케빈님 맨 아래 칸에 신분증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꺼냈죠. 이것만 있으면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족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정숙이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본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유족을 찾아 돌려줘야 했죠.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얼어붙었어요. 손전등을 껐죠.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경비 차량이었어요. 왜 이 시간에? 정숙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창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죠. 정숙은 캐비닛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창고 문을 흔들어 봤습니다.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걸 눈치챘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구 있어요?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경비원의 손전등 빛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섰어요. 고양이구나. 경비원이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서둘러 창고를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웠어요. 가방 안에 증거들이 묵직했죠. 3명의 억울한 죽음.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순자 어머니, 기호 씨. 이제 끝이야. 정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죠.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원룸이 작은 사무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 밤을 새운 정숙의 눈이 빛났죠. 탈세 200억, 부실 시공, 증거, 노동자 사망 은폐. 정숙이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회계장부 사진,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까지. 빈틈이 없었죠. USB를 여러 개 꺼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미선에게, 하나는 우체국 사서함에 보관하기로 했죠. 클라우드에도 암호화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시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정숙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3개월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죠. 순자 어머니, 기호 씨.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지? 이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보여줄게. 정숙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검찰, 국세청, 노동부. 모든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었죠. 환경건설의 시대는 끝났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어요. 승리를 확신했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어요. 송파구청 민원실은 오후의 햇살로 밝았습니다.
정숙이 이혼 신고 창구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죠. 이혼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원실을 나가려는데 입구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정숙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죠. 드디어 재수없는 년 떼어냈네. 우리 집 운이 트이겠다.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죠.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기 공공장소예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손가락으로 정숙을 가리키며 조롱했죠. 다들 잘 보세요. 인연이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했어요. 정숙이 주먹을 꽉 쥐었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5년이나 빌부터 살았잖아. 이제야 해방이야. 순자의 막말이 계속됐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죠. 빨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숙려 기간 동안 잠도 못 잤는데 오늘에야 진짜 끝이네. 월급 도둑년. 순자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제지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환경건설 이사야. 감히 날 막아? 경비원이 당황했습니다. 순자는 정숙을 향해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있던 자리도 깨끗이 소독할 거야. 정숙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차분하게 순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모욕죄로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 누가 이기나? 난 환경건설 이사고 넌 그냥 쫓겨난 년이야.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었어요. 구청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어머니, 곧 후회하실 거예요.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 속에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순자가 저렇게 오만하게 굴 수 있는 것도 며칠 안 남았죠. 정숙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환경건설 주차장에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개인 물품을 가지러 온 거였어요. 정문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죠. 정숙 씨는 출입 금지입니다. 기호 부대표님 지시예요.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그것까지 막을 순 없잖아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했죠. 부대표님, 정숙 씨가 물건 가지러 왔는데요. 잠시 후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검은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당신 물건 여기 다 있어. 기호가 봉투를 주차장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정숙의 사진, 수첩, 머그컵, 개인 서류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졌어요. 바람에 서류가 날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숙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오히려 득에양양했어요. 정숙의 물건을 발로 차며 말했죠.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버려야지. 당신도 쓰레기고 물건도 쓰레기야. 정숙이 무릎을 꿇고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액자가 깨져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호가 정숙의 가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정숙이 순간적으로 알아챘죠. USB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
정숙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기호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죠.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물건 있나 확인하는 거야. 정숙이 주머니에서 가짜 USB를 꺼냈습니다. 미선과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죠. 아, 이거 떨어졌네. 정숙이 USB를 줍는 척 했습니다. 기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빨리 다가와 USB를 낚아챘죠. 이거 회사 거잖아. 역시 뭔가 가져가려 했구나. 기호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정숙이 속으로 비웃었죠. 진짜 USB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으니까요. 그래, 가져가. 별거 없을 텐데. 정숙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기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봤어요. 하지만 USB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이제 다시는 오지 마. 다음엔 경찰 부를 거야. 기호가 경고했습니다. 정숙이 물건을 다 주워 담았어요. 부서진 액자, 구겨진 서류들. 5년간의 추억이 쓰레기가 되어 있었죠. 걱정 마. 다시 올 일 없을 거야.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기호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모은 증거 같은 건 이제 없어. 이 USB만 있었겠지. 정숙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네. 기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정숙은 이미 주차장을 나가고 있었어요. 정숙이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환경건설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기호 씨, 가짜에 속아 안심하고 있어.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야. 정숙이 가방을 단단히 맸습니다. 진짜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이제 시댁이 방심하는 동안 결정타를 날릴 때였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건설협회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정숙이 민원 창구에 섰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하러 왔습니다. 정숙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죠. 잠시만요. 직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정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죠. 죄송하지만 발급이 어렵습니다. 왜요? 전 5년간 환경건설에서 일했어요. 정당한 경력이잖아요. 정숙이 항의했습니다. 직원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순자 이사님한테 방금 전화가 왔어요. 발급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정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댁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거였죠. 그건 불법이에요. 제 경력을 왜 막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순자 이사님이 협회에 영향력이 크셔서. 직원이 곤란해했습니다. 정숙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근로기준법 39조를 아세요? 경력 증명서 발급 거부는 불법이에요. 정숙이 법조항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어요. 옆자리 직원들도 쳐다봤죠. 그래도 저희는 지시를 따라야 해요. 그럼 제가 노동부에 진정하겠습니다. 협회 이름도 같이 넣을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직원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상사와 상의했죠. 어떻게 할까요? 저분이 진정한다고 하는데. 순자 이사님 지시인데 어떻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노동부 홈페이지를 열었죠. 지금 바로 민원 넣겠습니다. 정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과장이 급하게 나왔죠. 잠시만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제 권리잖아요. 정숙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의 압력과 법적 문제 사이에서 고민했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결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발급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진정합니다. 정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진정서 작성 페이지였어요. 과장이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단,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1시간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 이사님이 알면 우리 난리나.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되면 더 큰일이지. 1시간 후 드디어 경력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도장까지 선명했죠. 감사합니다.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숙이 문을 나서며 혼잣말했죠. 순자 어머니, 이제는 법도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협회 건물을 나온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죠. 시댁의 압력을 이겨낸 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지검 건물이 정숙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의 증거들이 묵직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었죠.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장 접수 창구를 찾았어요. 담당 검사를 만나기까지 1시간을 기다렸죠. 환경건설 비리 고발건으로 왔습니다. 정숙이 서류 뭉치를 검사 앞에 놓았습니다. 200억 탈세, 노동자 사망 은폐, 부실 시공,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대충 넘겨봤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환경건설이라는 이름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죠. 이거 증거 취득 과정이 합법적인가요? 검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정숙이 당황했어요. 증거 내용은 안 보고 취득 과정부터 묻다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그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이 답답했어요. 노동자가 죽은 건 안 보이는 건가요? 사람이 죽었어요. 3명이나. 그것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저도 규정대로 해야 해요. 검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 불안하게 기다렸죠. 10분 후 검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접수가 어렵습니다. 증거 능력이 부족해요. 뭐라고요? 이 모든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정숙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환경건설 측에서 이미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회사 기밀 유출로 고소할 예정이래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가 먼저 손을 쓴 거였어요. 검사가 환경건설과 유착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검사님도 환경건설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검사가 화를 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챙겨 일어섰어요. 여기서는 정의를 찾을 수 없었죠. 다른 검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 똑같을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건 받을 수 없어요. 검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숙이 분노를 사기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고발할 수 있어요? 포기하세요. 작은 개인이 대기업을 이기긴 어려워요. 검사의 냉소적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이 검찰청을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럴 수가. 검찰마저 그들 편이라니. 정숙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정숙이 다시 일어섰죠. 가방을 단단히 맸습니다. 검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어. 반드시. 정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정숙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죠. 환경건설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익숙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숙의 책상에 있던 화분, 사진첩, 토목공학 전공 서적들. 비에 젖어 너덜너덜했죠. 이것까지. 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신입사원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물에 번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하나씩 주웠습니다. 부서진 머그컵, 찢어진 자격증. 5년의 시간이 쓰레기가 되어 있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빗소리에 묻혀 흐느낌이 들리지 않았죠. 이게 끝인가? 정말 이게 끝인가?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완전한 패배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한강 다리 위를 정숙이 걸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어요.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깊고 차가워 보였죠. 정숙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어요. 모든 게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3개월간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정의는 없었고 힘 있는 자들만 승리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번호를 찾았죠. 오늘만 5번째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36살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께 기대야 하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3번, 4번.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물이 폭발했어요. 아빠.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정수가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빠, 나 이혼했어. 시댁에서 쫓겨났어. 범죄자 취급받고 있어.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정숙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기호의 횡령, 시댁의 음모, 검찰의 거부.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놈들이 나를 회계 조작범으로 몰았어. 증거를 모았는데 검찰도 안 받아줘.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지금 어디야? 한강 다리예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죠. 정수가 듣고 있어? 네, 아빠.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이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빗속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텼습니다.
시댁의 모욕도, 남편의 무시도.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아버지께 기대도 되는 거였죠. 아빠 미안해요. 혼자 해결하려 했는데. 정숙이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차 불빛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오고 있었죠. 검은 세단이 다리 위에 멈췄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박종태가 우산을 들고 내렸죠.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종태가 딸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정숙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죠. 아빠 미안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종태가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숙이 아버지 품에서 흐느꼈죠.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차에 타자. 감기 걸리겠다. 종태가 우산으로 정숙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랐어요. 종태가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정숙에게 덮어줬죠. 이제 다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시댁의 학대, 기호의 횡령, 증거 수집, 검찰의 거부까지. 종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내 딸을 그렇게. 종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숙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아빠,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USB에 다 담아뒀죠. 탈세, 살인 은폐, 부실 시공까지. 정숙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종태가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잘했어. 이제 아빠가 처리할게. 어떻게요? 검찰도 안 받아주는데.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아빠한테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종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보가 나야. 자고 있었나? 정숙이 놀랐습니다. 만복이라니. 설마 그 유명한 황만복 전 국회 부의장인가요? 아버지가 그런 분과 아는 사이였다니. 우리 정숙이가 큰일을 당했어. 시댁놈들이 못된 짓을 했더라고. 종태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황만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형님 따님을? 그놈들이 감히? 환경건설이란 곳이야. 내가 증거도 다 확보했어. 형님, 더 말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형님은 따님 잘 돌보고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이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빠, 황만복 전 부의장님이랑 아세요? 응, 40년 지기야.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종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니. 아빠가 국회의원이셨어? 이선했었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종태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정숙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보다 지금은 내가 중요해. 집에 가서 푹 쉬자. 종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다리를 빠져나왔어요. 정숙이 뒤를 돌아봤죠. 한강이 멀어져 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부터 아빠가 나설 거야. 너를 건드린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종태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안심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뒤에는 더 큰 힘이 있었어요. 종태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밤 11시 정숙이 USB를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탈세 200억, 노동자 3명 사망 은폐, 부실 시공까지. 종태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종태가 다시 황만복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복아, 증거 확인했어. 내일 새벽에 움직여줘. 알겠습니다, 형님. 검찰, 국세청, 경찰 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환경건설이 뒤집힐 거야. 그놈들이 너한테 한 짓 다 돌려받게 해줄게.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새벽 6시 환경건설 본사 앞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찰 특수부와 국세청 조사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이 정문을 두드렸죠. 압수수색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물밀듯 들어갔어요. 서류를 챙기고 컴퓨터를 봉인했죠. 같은 시각 순자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순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죠. 누구세요? 이 시간에 뭐야? 서울지검 특수부입니다. 순자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죠. 뭐, 체포?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횡령, 배임, 살인, 은폐, 조세 포탈. 죄목이 많습니다. 동행하시죠. 순자가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구경했죠. 기호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어요. 기호가 놀라 뛰어나왔죠. 무슨 일이야? 기호 씨 체포합니다. 회사 자금 5억 원 횡령 혐의입니다. 기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붙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이건 오해야. 정숙이가 한 거야. 내 아내가. 변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세요. 기호가 끌려나갔습니다. 파자마 차림이었어요.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정숙은 아버지 집 창문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종태가 준비한 망원경으로 환경건설 본사를 봤어요. 서류 박스들이 실려 나오고 있었죠. 시작됐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3개월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환경건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가 놀라 멈춰 섰습니다. 회사가 봉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압수수색이래. 순자 이사님이랑 기호 부대표님이 체포됐대.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중에는 미선도 있었죠. 미선이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숙아, 내가 한 거지? 대단해.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부실시공 피해 입주민들, 동료들 모두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검찰청 앞에는 호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기호가 수갑찬 채 끌려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정숙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정숙이 내가. 순자가 소리치려 했지만 수사관이 제지했습니다. 검찰청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종태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네, 아빠. 감사해요. 정숙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5년간의 굴욕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왔죠. 황만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태가 스피커폰을 켰어요. 형님, 일단 첫 단계는 성공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고맙네, 만보가. 형님 따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전해주세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였군요. 서울지검 특수부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특수부 검사 3명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정숙이 가져온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 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황만복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였죠. 제가 준비한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탈세 관련 장부였죠. 이건 환경건설이 10년간 유령회사를 통해 200억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ABC건설, XYZ 개발 모두 페이퍼 컴퍼니예요. 검사들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 명이 컴퓨터에 입력하며 확인했어요. 정말 정교한 수법이네요.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토목공학 전공이지만 회사에서 5년간 일하며 회계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이상한 점을 하나하나 추적했죠. 정숙이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노동자 사망 은폐 건이었어요. 검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추락사했어요. 그런데 환경건설이 시신을 안 매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사망자들의 신분증과 은폐 지시서가 있습니다. 순자 이사의 서명이 선명해요. 검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입니다.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정숙이 세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부실 시공 관련 자료였어요. 미래 아파트 부실 시공 증거입니다. 철근을 30% 빼돌렸어요. 입주민 피해 진술서도 여기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증언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150명이 넘는 분들이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연락처도 다 있습니다. 검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USB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디지털 자료가 있습니다. 이메일, 계좌 내역, 녹음 파일까지요. 수석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 씨,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환경건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른 검사가 접수를 거부했다면서요? 네, 환경건설과 유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수석 검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검사도 조사하겠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조사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어요. 증거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했죠. 기호 씨가 회사 돈 5억을 횡령한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흔적이 명확했죠. 순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도 은폐했어요.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았죠. 검사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수석 검사가 정숙과 악수했어요. 정숙 씨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정숙이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종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정숙아. 아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정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법정에서 만나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 거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정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었죠. 정의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판결 선고 시간이었어요. 정숙이 방청석 앞줄에 앉았죠. 옆에는 종태와 미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순자와 기호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석 달간의 구속수사가 그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아 다시 착석했죠.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순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업무상 과실치사 은폐,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순자가 정숙을 노려봤지만 정숙은 담담하게 정면을 응시했죠. 피고인 기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살인 및 사체은닉 방조,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기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15년.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항소하겠다고 중얼거렸죠.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를 사유물로 여기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죽음을 은폐한 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어요. 더욱이 피고인들은 내부 고발자인 정숙 씨를 오히려 범죄자로 모함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조롱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기호도 눈물을 흘렸죠. 추징금으로 순자에게 150억 원, 기호에게 100억 원을 부과합니다. 환경건설은 건설업 등록을 영구 취소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순자와 기호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죠.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정숙 씨. 돌아보니 외국인 노동자 유족들이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족들이었어요. 정숙이 찾아준 덕분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들 시신이라도 찾았어요. 한 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숙 씨가 용기를 내주셔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련한 보상금이었어요. 적지만 보상금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어요. 정숙이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죠. 법원 밖으로 나오니 미래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다가왔어요. 정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안전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정숙 씨가 진짜 영웅이에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이 겸연쩍게 웃었어요. 영웅이 되려던 건 아니었죠. 그저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종태가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아빠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황만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태가 받았어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정숙 씨가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만보가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정숙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한양건설에서 정숙 씨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해요. 안전본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정숙이 놀랐습니다. 한양건설은 국내 5대 건설사였어요. 그런 곳에서 본부장 자리라니. 저한테요? 네, 정숙 씨의 정의감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대요. 연봉도 파격적으로 제시했고요. 정숙이 종태를 받습니다. 종태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결정해. 어떤 선택을 해도 아빠는 응원할게. 정숙이 깊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정숙의 안전본부장 취임식이었어요. 1개월 만의 일이었죠. 정장을 입은 정숙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양건설 안전본부장을 맡게 된 정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는 한양건설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황만복과 종태도 있었죠. 회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숙 본부장님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싸운 분입니다. 우리 한양건설도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숙이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죠. 저는 건설 현장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경건설에서 일했던 직원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비리와 무관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한양건설에서 채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회장이 놀랐습니다. 예상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좋은 생각입니다. 정숙 본부장이 보증한다면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을 비롯한 동료들에게 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취임식이 끝나고 정숙이 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수가, 아니 본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 직장을 구했어요. 미선아, 나한테는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 우린 친구잖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미선이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시댁의 횡포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진짜 고마워.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환경건설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회사는 파산했고 건물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저 자리에 정숙 안전교육센터를 지을 거야. 정숙이 결심했습니다. 미선이 놀랐어요. 정말? 그게 가능해? 한양건설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어. 회장님이 내 이름을 딴 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하셨어. 미선이 감탄했습니다. 정숙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였어요. 황만복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숙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황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모두 부의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정숙 씨의 용기와 정의감이 만든 결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숙 씨를 대검찰청 시민감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대요. 정숙이 놀랐습니다. 검찰을 감시하는 자리라니 더 큰 정의를 실현할 기회였어요.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가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수가 이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하는구나. 네, 아빠.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정숙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비리와 부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거였어요. 1년 후 한양건설 임원회의실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상무로 승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이번 안전혁신 프로젝트로 무죄의 300일을 달성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정상무님 덕분입니다. 현장 사고가 제로가 되다니 놀랍습니다. 정숙이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목표는 천일 무죄예요. 모든 임원이 정숙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정숙이 다음 안건을 제시했어요.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빛났어요. 어쩌면 정숙의 이야기가 그저 특별한 집안에서 일어난 극적인 복수극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하고 대기업이 무너지는 드라마틱한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숙이 5년간 견뎌낸 시간은 누군가의 직장 생활일 수도 누군가의 가족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당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정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정숙이 매일 새벽 증거를 모으던 그 시간, 당신은 어쩌면 가족을 위해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서류 한 장 한 장 복사하던 그 순간, 당신은 묵묵히 오늘의 업무를 처리하고 계셨겠지요. 이 모든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당신만의 이야기가 조용히 쓰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퇴근 후 가족과의 저녁 시간에서 말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범한 오늘도, 망설이던 작은 선택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